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 1.5% 정도 반등하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나름 나스닥은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딥시크가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메타의 람마, 오픈 AI의 챗 GPT보다 10분의 1의 비용으로 딥시크를 개발했다는 것이 더더욱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고사양의 엔비디아 H100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저사양의 H800만 사용하여 이것을 개발했다고 알려지면서 더더욱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의 창업자는 85년생 천재로 알려지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딥시크가 주업이 아닙니다.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은 하이플레이어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하여 AI에 기반한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돈을 번 이후 소규모 AI 연구소를 설립하여 딥시크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량원펑의 인터뷰를 보면 딥시크를 저렴하게 개발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민감한 문제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 속도에 맞춰 비용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책정했다라고 시크하게 말을 했습니다. 딥시크라 인터뷰도 시크하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재수가 없네요. 전교 1등에게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이렇게 대답한 느낌이에요. 중국이 단순하게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외에도 학술적인 부문에도 꽤 공을 들이는 모양입니다. 세계 공대 랭킹만 봐도 상위 대학의 중국 대학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량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겠지만 기초과학 부분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학 랭킹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에 힘을 쓰니 딥시크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중국 경제 매체의 보도지만 딥시크의 연구 인력은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 없이 중국 자체 대학을 졸업했거나 석박사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연령대도 2030이라고 하네요. 정말로 똑똑한 애들을 공대로 팍팍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디와 정말 비교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도 좀 자극을 받아서 똑똑한 친구들이 공대로 가서 무언가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딥시크에 대해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연방하원 컨퍼런스 연설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딥시크의 개발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딥시크처럼 돈을 적게 쓰고 생성형 AI를 개발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더 시크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과거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1957년 소련이 먼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려 미국과 소련 사이의 우주 개발 경쟁을 촉발한 것처럼 중국이 먼저 저가용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미국을 자극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닐까요? 문제는 이거겠죠. 중국이 딥시크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했다는데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그냥 저가용 아무 칩이나 써도 누구나 다 언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의 엔비디아 주가는 고평가된 거 아니야? 혹은 그냥 미국의 AI 관련 주식들 모두 다 고평가된 거 아니야? 이러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일단 과도한 우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딥시크 여파로 17% 폭락한 이후 엔비디아는 성명서를 통해 딥시크의 아론 모델은 우수한 AI의 진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딥시크의 성과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더 우수한 AI 칩을 적용하면 딥시크는 더 훌륭한 AI 모델이 되지 않을까요?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더 강력한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이든의 AI 규제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철폐된 상황이죠. 보다 강력한 AI 칩 수요에 기반하여 미국은 AI 성장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고요. 딥시크로 이런 위협을 느끼면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여기에서 더 강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AI 칩 유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GPU 한에서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이들이 또다시 저가용 칩을 가지고 AI 모델 개발에 더욱더 성공하면 미국은 또다시 과도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딥시크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국내에서도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저사양의 GPU를 적용하여 오픈 AI의 챗 GPT 대비 개발 비용이
100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작년 12월달 기사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스타게이트를 발표했습니다. 4년 동안 5천만 달러를 AI에 투자한다는 발표를 했죠. 그리고 며칠 전 메타사는 25년도에 600억 달러의 캐펙스 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다 중국의 저비용의 AI 모델 개발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성장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성장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죠. 제가 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매일같이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섹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칩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것이지만 어쨌든 결국 이들도 부품 공급사입니다. 산업의 초창기 때에는 부품 공급사가 주목받을 수 있겠지만 산업이 성숙에 이르면 부품을 공급받아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회사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AI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라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언제 성숙 단계로 돌입했는지 판단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 투자자들의 판단, 전문가들의 판단,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애플의 주가가 좋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도체와 빅테크, AI 시대에 모두 좋겠지만 빅테크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관점은 유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 증시 반등은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수요일을 볼게요. 수요일 장 마감 이후 테슬라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IBM, 맵리서치 이러한 쟁쟁한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인텔 같은 주요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혹은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거나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만 나스닥 지수의 반등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각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회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금리 컨센은 동결로 잡혀 있어요. 아마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금리를 동결할 텐데 파월이 인터뷰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주느냐, 트럼프 입맛에 맞춰서 비둘기스러운 멘트를 좀 던져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정도 트럼프의 입맛에 맞춰줄 가능성, 이것을 조금 더 열어두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 하락세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달러를 팔아서 엔화로 환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엔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달러로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엔화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조금이라도 강세로 간다면 이들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엔이 강세로 갈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달러를 엔으로 환전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 하락세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지난 8월 5일날 달러가 한번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폭락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 7월 말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 둔화가 발생하면서 어라? 미국 경제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다 건너에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네? 그렇다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달러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이나 채권의 매도세가 나왔고 이와 함께 달러 하락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은 흐름이 달라요. 일본이 분명히 며칠 전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AI 산업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 보세요. 달러가 떨어지기는커녕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죠. 생각보다 달러가 강하게 버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달러가 무너진다?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딥시크가 실제로 엔비디아의 칩 산업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AI에서 발을 뺄 생각이 없다. 지금은 약간의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